태양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천체이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는 태양보다 더 큰 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런 거성 중에서도 유난히 엄청난 크기를 가진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류가 아는 것 중 가장 큰 항성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최대 중 최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은 스티븐슨 2-18이라는 이름의 항성입니다. 이 항성은 지금까지 넘버원 자리에 군림하던 방패자리 UY별과 같은 방패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패자리 UY별은 과거 가장 큰 항성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스티븐슨이 더 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항성은 산계성단 스티븐슨 2의 일부입니다. 지구에서는 약 18,900광년의 거리에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티븐슨 2-18은 인류가 아는 한 가장 큰 항성인데요. 이 별을 태양에 위치해 두면 토성의 궤도마저 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토성보다 태양 가까이에 있는 지구를 포함한 5개 행성도 이 거대한 항성에 삼켜질 것입니다. 또한 스티븐슨 2-18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밝은 항성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설에 따르면 그 밝기는 태양의 44만 배라고도 합니다. 확실히 계산에 따라서는 태양의 불과 9만 8천 배의 밝기라는 더 얌전한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심상치 않은 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이 이 별만큼 밝게 빛났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지구는 완전히 타버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밝기 덕분에 스티븐슨 2-18은 은하계 밖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 어딘가에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면 이번 주인공인 스티븐슨 2-18은 그 문명의 외계인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리 은하에서 처음 발견한 항성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스티븐슨 2-18은 이 등급에서는 월등히 온도가 낮은 별이기도 한데요. 광구의 온도는 3200켈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항성은 적색 초거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항성은 좀 더 고온이며 적어도 3500켈빈에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 항성은 전체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별입니다. 스펙트럼형에서는 M6형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초고성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등급입니다. 또한 이 항성은 이 등급에 비해 너무 밝고 반대로 온도는 너무 낮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어딘가에서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긴 한데요. 하지만 만약 계산에 오류가 없다면 이 특이한 별은 현행 과학 모델, 특히 별의 진화에 관한 모델에 큰 파장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거성은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 여러 희귀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인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이란 그 항성계에 생명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오늘의 주인공에겐 아직 행성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성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별에는 어떤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스티븐슨 2-18은 원래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적색 초거성인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성은 나이가 들면서 적색 초거성이 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의 태양도 그렇게 거대화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운명을 따르게 됩니다. 적색 초거성이 되기 전에 이 항성이 과연 어떤 천체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태양에 가까운 스펙트럼형으로 분류되는
상당히 큰 질량의 거성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 항성계의 행성에 생명이 탄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당시의 이 항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태양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었지만 다른 특징을 고려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밝고 넓은 헤비터블 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헤비터블 존 안에 들어가는 행성은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스티븐슨 2-18개의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 여러 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간여행을 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현지를 방문해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이 항성이 팽창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시작했을 때 헤비터블 존 내에 있는 행성들은 삼켜진 뒤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별의 광도는 그 훨씬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행성의 표면은 용암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즉, 행성 자체는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구형 생명은 모두 사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는 예리한 시청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항성이 팽창하고 밝아짐에 따라 헤비터블 존도 넓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만약 주성에 가까운 행성이 멸망했더라도 그 대신 지금까지 먼 곳에 있던 천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항성이 아직 젊었을 무렵, 이 항성계의 맨 끝자락은 태양계의 명왕성 같은 지옥 같은 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초거성이 된 이후 온도가 올라가며 따뜻해진 거죠. 만약 충분한 중력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액체의 물이나 대기가 출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별이 초거성 단계에 있는 것은 천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극히 짧은 기간뿐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만 한다면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이면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진화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먼 지역에 행성이 존재하고 있고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얼음지각 아래 깊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온난화로 인해 생명은 사멸했을 것입니다. 얼음지각은 녹고 항성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이 강해지는 등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바다는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만일 스티븐슨 2-18의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생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오래전에 사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지적 생명체가 더 수명이 긴 다른 항성계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거성의 운명.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성이 적색 초거성 단계에 있는 것은 극히 짧은 기간뿐입니다. 항성이 팽창함에 따라 그 중력으로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 대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항성의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력도 작아집니다. 그 결과 많은 물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별이 녹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핵만 남기고 백색 외성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스티븐슨 2-18과 같은 희귀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우주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태양을 포함하여 다른 항성들이 어떤 운명을 걷는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이 별에 탐사선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물론 이 항성계에서는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외계인 외에도 재미있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슈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